헨젤과 그레텔. 넓고 어두운 숲의 가장자리에는 가난한 나무꾼이 두 아이, 헨젤과 그레텔과 함께 사는 작은 나무 오두막이 있었어요. 그들의 하루는 소박하고 조용했지만 때때로 웃음소리가 그 작은 집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지요. 그러나 무서운 기근이 온 나라에 퍼지면서 오두막의 찬장은 날이 갈수록 점점 텅 비어갔어요. 아이들은 아침이 되면 먹을 빵이 남아있을지 걱정하며 밤마다 잠이 들곤 했어요. 어느 추운 저녁, 나무꾼은 식탁에 무겁게 앉아 빈 찬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젠 남은 것이 없소. 곧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요. 그가 슬프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는 매서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숲 깊은 곳에 데려가 버려두자는 끔찍한 계획을 말했지요. 불쌍한 아버지는 그 생각에 몸을 떨었지만 잔인한 여자는 그 끔찍한 생각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안이 고요해졌지만 헨젤과 그레텔은 어둠 속에서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헨젤은 문 너머 어두운 방에서 계모가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말았죠. 그레텔은 자신들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이 두려워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 헨젤이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우리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할 방법을 꼭 찾을게. 집안이 완전히 잠잠해지자 헨젤은 은빛 달빛 아래로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어요. 집 근처에는 작은 시냇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 물가에는 달빛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이는 하얀 자갈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지요. 헨젤은 반짝이는 자갈들을 하나씩 주워 주머니 가득 담으며 머릿속에 떠오른 기발한 계획을 떠올렸어요. 자갈을 충분히 모은 뒤 헨젤은 다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그레텔 곁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다음 날 아침 헨젤과 그레텔의 계모는 아이들을 일찍 깨우고 작은 빵 한 조각씩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걸어 들어갔고 높이 솟은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고 있었어요. 걸어가는 동안 헨젤은 아무도 모르게 뒤쪽 길 위에 하얀 자갈을 하나씩 떨어뜨렸지요. 숲바닥 위에서 조용히 반짝이던 그 작은 길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침내 아버지는 작은 빈터에서 모닥불을 피운 뒤 나무를 하러 다녀올 테니 불가에서 기다리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모닥불 곁에 서로 꼭 붙어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도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아버지가 나무를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이 깊은 숲속에 홀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자 헨젤은 조용히 그레텔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얀 자갈들은 어두운 숲길 위에서 은빛 등불의 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밤새도록 그 반짝이는 자갈들을 따라 숲길을 걸어갔어요. 마침내 아침이 밝아오자 그들은 아버지 집의 익숙한 지붕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잠시 동안 가족은 다시 모이게 되었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온 것이 무척 기뻤어요. 하지만 기근은 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고 먹을 것은 이전보다도 더욱 줄어들었어요. 어느 어두운 밤 계모는 다시 아이들을 버릴 잔인한 계획을 낮게 속삭였지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숲속에 데려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헨젤은 다시 자갈을 모으려 했지만 그날 밤에는 문이 굳게 잠겨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신 자신이 받은 빵을 조용히 잘게 부수어 작은 부스러기로 만들었죠. 숲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는 그 빵 부스러기들을 길 위에 조금씩 떨어뜨렸어요. 그것들이 다시 한번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길 바랐어요. 밤이 다시 찾아오자 헨젤은 자신이 남겨둔 빵 부스러기 길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달빛 아래 드러난 숲바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길을 알려줄지도 모를 그 모든 부스러기를 작은 새들이 이미 다 먹어버린 것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슬픈 마음으로 나무들 사이를 헤매고 있을 때 아름다운 하얀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 새의 달콤한 노래는 마치 숲속 저편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는 듯 했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그 새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다가 햇빛이 비치는 빈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놀랍고도 신기한 무언가가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빈터 한가운데에는 케이크와 설탕, 달콤한 빵으로 만들어진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어요. 창문은 투명한 설탕으로 되어 있었고 지붕은 황금빛 비스킷처럼 먹음직스럽게 보였지요. 배고프고도 놀란 아이들은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집벽을 조금씩 떼어먹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집 안쪽에서 이상하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더니 한 늙은 여자가 나타나 뜻밖에도 무척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녀는 배고픈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이며 따뜻한 침대와 달콤한 음식을 내어주었지요. 하지만 그 친절한 모습은 모두 속임수였어요. 그녀는 사악한 마녀였거든요. 그리고 곧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자기 시중을 들게 했어요. 마녀는 매일 우리 앞으로 와서 헨젤에게 손가락을 내밀라고 하며 살이 먹을 만큼 올랐는지 확인하곤 했어요. 하지만 영리한 헨젤은 언제나 가느다란 닭뼈를 내밀었고 눈이 나쁜 마녀는 그가 아직도 너무 말랐다며 투덜거렸지요. 마침내 참지 못한 마녀는 더 기다리지 않기로 하고 그레텔에게 커다란 오븐을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했어요. 그레텔은 모르는 척하며 어떻게 하는지 보여달라고 했고 마녀가 몸을 숙이자 힘껏 밀어넣은 뒤 오븐 문을 단단히 닫아버렸어요. 헨젤은 우리에서 풀려났고 두 아이는 안도와 기쁨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들은 마녀의 집안에서 보석과 금으로 가득 찬 상자들을 발견했지요. 아이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을 저마다 주머니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는 그 무시무시한 집을 서둘러 떠나 깊은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오리의 도움으로 넓은 강을 건넌 뒤 헨젤과 그레텔은 숲을 계속 걸어가다 점점 익숙한 나무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아버지의 작은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지요.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꼭 껴안았고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 잔인한 계모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녀의 집에서 가져온 보석 덕분에 그 가족은 다시는 굶지 않게 되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